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울산도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건이 됐지만 일단 3단계를 유지하며 지켜보겠다면서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북구의 한 청소 대행업체에서 남성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 누적 확진자가 50명을 넘겼습니다. 동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시작된 확진자도 누적 인원이 20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부산 울산 주점 모임 관련 확진자와 경주 울산 외국인 모임 관련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감염 바이러스의 검출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임시선별 검사소를 적극 활용해 확산세를 잡겠다는 구상이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도 계속 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기존의 바이러스와 다른 점은 전파력, 백신의 예방 효과에서 이전까지의 방역 대응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3일 연속 46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에 올라섰지만 현 3단계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의 원인을 모르는 조사 중 비율이 타 시도보다 낮은 20% 정도로 방역망의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위험한 건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 단계로서는 4단계로 올리지 않고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될 경우 셧다운 등 도시 전체가 멈추게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 편의점 취식을 자제하고 산업 현장의 자발적인 방역 강화와 해수욕장 야간 음주, 취식 행위 제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요 변이로 지정한 4종에 대해 자체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모니터링 차원에서 실시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선별검사 평가 결과 유효성이 확인돼 지난 2일부터 확정검사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다음 날이면 변이 여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파생된 델타 플러스 변이와 관련해서도 자체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울산 지역 57개 고등학교와 울산시 교육청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울산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고 고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시교육청 고사관리실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험표는 오는 11월 17일 오전 11시에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며 2022학년도 수능은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부터 해당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지난달 울산의 고용률이 떨어진 가운데 실업률도 함께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의 7월 울산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취업자는 55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 명이 줄었고 고용률은 57.7%로 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업률도 2.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포인트 떨어져 2017년 12월 2.3%를 기록한 이후 4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청년층 구직 활동과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천기옥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청년층 구직과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 일자리 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과 중소기업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년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 일자리 센터 운영과 재취업 훈련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등을 진행 중이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청년과 퇴직자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공항에 기반을 둔 하이에어가 다음 달 17일부터 울산 무안 노선을 운항합니다. 하이에어는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울산 무안 부정기편 노선을 운항하기로 했으며 탑승률을 분석해서 정기편 운항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이에어는 울산 무안 노선 운항으로 동서지역 간 항공교통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추석 귀성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지역 정가도 점차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울산 지역 여권 정치인들이 4명의 경선 후보를 중심으로 계파가 갈리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경선이 본격화되지 않은 데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중앙 정치에서의 역할과 맞물려서 큰 움직임 없이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여권도 계파가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지 후보가 4명 정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손종학, 안도영, 서위웅, 윤덕권, 장윤호, 김선미 등 6명의 시의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운찬, 김미형, 이시우, 김시현, 김성록 등 5명의 시의원들은 정세균 후보 쪽에 섰습니다. 시당위원장인 이상원 국회의원과 박향로 중구지역위원장, 오세곤 울주군지역위원장도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과 황세영, 이미영, 이상옥, 전영희 등 시의원 5명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심규명, 박성진, 정천석 등 지역위원장 3명도 이낙연 후보 지지 세력으로 분류됐습니다. 박용진 후보 쪽은 유일하게 송근호 시의원이 울산 선대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또는 체급을 높여 공천을 받기 위해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면서 각자 도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정한 경선을 치러야 하는 당내 핵심 지도부인데다 서범수 국회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 역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자는 분위기에 동조하면서 울산은 당내 경선까지는 중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당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추경호 원내 수석 부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성민 의원과 허은하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상 3선 의원들이 맡게 되며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13명이 3선 의원으로 지역 출신 이채익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주군 지부가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을 촉구하는 1,050명의 연대 서명을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원상 울주군 지부 회장은 울주군의 중서부권 주민들이 동울산 세무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울주지서에 빠른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기재부에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행안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도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살 아동에게 물고문 학대를 해 충격을 줬던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보육교사 10명과 원장 1명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가운데 검찰은 물고문 등 아동 여러 명에게 300여 차례 학대를 가해 구속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보육교사 6명에게 징역 1년에서 3년을, 나머지 보육교사 3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지휘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벌금 5,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2달간 만 0세에서 2세 아동 49명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600여 차례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에 내려집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유형력, 즉 육체적, 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다만 폭행이 우발적이었고 정도도 중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선고 직후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울산시가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동구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지역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연포산 터널 무료화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예산 문제를 핑계로 동구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무료화 방안을 위해 연포산 터널의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시민들의 관심사와 의식 변화를 살펴보는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 넘게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울산 시민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김동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올해 울산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와 건강, 자녀 양육과 교육 순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이었던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경제에 대한 관심사는 7%가량, 건강은 8%가량이 급증했습니다. 몇 년 사이 5% 이상 급등하는 변화가 없었던 만큼 코로나19 유행이 시민들의 관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는 문화활동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도 가져왔습니다. 올해 문화 여가 활동에서 만족했다는 답변은 12.4%에 그쳤습니다. 2018년 36.3%에서 20%포인트 넘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2016년 이후 상승하던 공연과 스포츠 행사 관람 여부도 코로나19 영향으로 50% 가까이 급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화활동이 줄어든 시민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 기기 사용과 가사활동, 자녀 돌보기가 증가했고 각종 모임과 종교활동, 그리고 취업활동은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시민 88.5%가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혀 코로나 피로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화한 시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동렬입니다. 중구 젊음의 거리에 수제 맥주 판매장이 들어서 어제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낭만브로이라는 이름의 이 수제 맥주 판매장은 젊음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1층에 맥주 판매장과 양조 아카데미 공방으로 조성됐으며 소상공인과 주민 등 11명이 출자한 낭만보리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게 됩니다. 판매되는 수제 맥주는 젊음의 거리를 브랜드로 한 밀맥주와 흑맥주 2종으로 올 연말쯤 정식 개장될 전망입니다. 중구청은 수제 맥주 판매장을 통해 옛 호프거리를 되살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농촌마을에 농작물 절도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0일 울주군 청량읍 청송마을에서 400제곱미터에서 키우던 고추가 모두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에는 상북면의 한 농장에서 엄나무 순을 훔친 60대 등 4명이 검거됐고 3월에는 온양읍 한 밭에서 몰래 머위를 캔 주부 3명이 붙잡히기도 하는 등 농작물 절도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주군 청량읍 윤리일원 노거수 주변에 조성된 맹문동 군락지가 보랏빛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7년 수변공원으로 조성될 당시 노거수 하부에 심었던 맹문동이 개화하면서 맹문동 군락지로 재탄생했습니다. 울주군은 맹문동 군락지에 방문객들이 잇따르는 등 지역 주민들과 등산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가 어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시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 특성과 능력,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향후 장애인 직업재활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과 편의 제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바다 위 캠핑장인 당사 현대차 오션캠프가 어제 북구 당사동 앞바다에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당사 현대차 오션캠프는 바다 위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복층 캠핑장 10면과 일반 캠핑장 10면, 화장실과 샤워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지난 3일에 진행됐던 이달 이용자 예약은 당일 마감됐으며 오는 16일부터 캠핑장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